자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61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가우스 법칙 문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죠. 이번에는 무한히 긴 원통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통의 축에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전하 밀도를 갖고 있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이렇게 무한히 긴 원통이 있고 그 단면을 봤습니다. 단면을 봤을 때 단면의 반지름이 A고 그 원통의 반지름이 A죠. 그리고 거기서 중심에서 원통의 중심축에서 거리가 R 되는 것, 세타는 달라도 전하 밀도가 다 같습니다. R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게 원통 실린드리칼 시메트리가 있다, 원통 대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전하 밀도를 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 전하 밀도가 R과 세타 원통 좌표계를 이용하면 R과 세타와 Z의 함수인데 세타와 Z는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R에만 의존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알파입니다. 언제? A보다 R이 더 작을 때. 물론 A보다 이 원통 바깥에서는 전하 밀도가 0이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반지름이 6mm다. 이 원통의 반지름이 6mm고 이때 이 비례 상수 알파는 6.2 밀리쿨롱 퍼 미터 5승이다. 이 알파가 미터 5승이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R 제곱이 있으니까 알파까지 곱해서 쿨롱 퍼 미터 3승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R 제곱이 있으니까 쿨롱 퍼 미터 3승이 되기 위해서는 알파의 단위가 퍼 미터 5승이 돼야지 이제 R 제곱까지 곱해서 이제 전하 밀도의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R이 반지름이 원통 내부일 때, 그러니까 원통 내부에서 그리고 원통 외부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R의 함수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R이 2mm일 때, 반지름이 6mm인데 그 속이죠. 2mm일 때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라. 이 중에서 하나를 이제 고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원통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가우스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하 분포가 주어지고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쿨롬 법칙과 가우스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쿨롬 법칙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전하 밀도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도록 구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를 알면 그러면 이 우변의 적분을 통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근데 가우스 법칙은 어땠습니까? 가우스 법칙은 우선 가우스 폐곡면을 정해야 되죠. 저 S가 바로 그런 가우스 폐곡면입니다. 그 가우스 폐곡면에 대해서 전기장을 선적분하는 것은 그 폐곡면 내부에서 전하 밀도를 부피 적분하는 것을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저 좌변이 폐곡면을 통과하는 총 선속 파이 2인데 그 파이 2는 저 Q는 폐곡면 내부의 알자 전하죠. 그 알자 전하를 입실론 제로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인데, 이 가우스 법칙 자체는 폐곡면 S를 어떻게 그리건 이 가우스 법칙은 성립하죠. 그렇지만 이걸 이용을 해서 전기장을 구하려면 이 적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전기장을 모르는데도 적분을 할 수 있으려면 특별한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 밀도에 특별한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우스 폐곡면을 특별하게 정해가지고 이 적분을 이제 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쿨롱 법칙이나 가우스 법칙이나 모두 전하 밀도가 주어지면 전기장을 구하는 똑같은 법칙이고 어떤 것으로 이용을 하던 구한 결과는 같겠죠. 단 이런 형태의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하려면 전하 분포가 특별한 대칭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대칭성이 있어야 되냐면, 자, 이걸 가우스 법칙이라고 했을 때 이 전기장을 전하 밀도가 주어졌을 때 전기장에 대한 법칙인데, 이 가우스 법칙으로 어떻게 전기장을 구할 수 있을까? 이 가우스 법칙은 어떤 폐곡면에서나 성립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가우스 폐곡면 S를 만들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우리 이제 그 특별한 조건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런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어떤지는 뭘 가지고 아냐면 전하 분포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몇 번 공부를 했죠. 대칭성이 있으면 점전하라든가
무한히 긴 선전어라든가 또 무한히 넓은 균일한 면전어라든가 또는 구대칭성이 있는 구전어라든가 또는 원통 대칭성이 있는 원통형 전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런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우스 폐곡면을 어떻게 그리냐면 첫 번째, 저건 어떻습니까? 저 좌변의 면적분은 그 전기장과 그 다음에 넓이 요소 사이에, 넓이 요소가, 이 넓이 요소도 벡터죠. 둘 사이에 스칼라 곱인데 요 놈이 어떻게 돼야지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도 ds가 이 앞에서 이 할 때는 아래 함수죠. 아래 함수가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을 때, 다시 말하면 그 폐곡면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장의 방향과 이 면적 요소의 방향이 같아서, 면적 요소의 방향이 같다는 건 면적의 수직한 방향하고 전기장 방향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EDS라고 쓸 수 있을 때, 이럴 때가 첫 번째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적분할 때 저 E가 상수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 면의 방향과 같고, 면의 방향과 같다는 건 면의 수직인 방향과 같다는 거죠. 전기장의 세기가 같은 점들로 이루어진 면을 그릴 수 있으면, 그런 폐곡면을 그릴 수 있으면 우리 이제 일단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E도 DS가 0인 경우,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전하 분포에서 생기는 전기장의 방향과 면적 요소의 방향이 수직이면 이거 항상 성립하죠. 그러면 이건 적분할 때 이거 0이니까 적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어도 좋다고 하는 거죠. 전기장의 방향과 면의 방향이 수직인 면을 그릴 수 있으면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자, 우리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지만 더 간단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무한히 긴 원통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된 경우, 자,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이건 무한히 길다고 하면 이러면 원통 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전하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하 밀도는 그냥 상수죠. 그랬을 때 이 반지름, 이 원통의 반지름보다 더 작은 내부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때 폐곡면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전기장의 세기가 다 같은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단면의 반지름이 이 원통 단면의 반지름 라지 R보다는 더 작지만 그렇지만 축이 같은 이렇게 생긴 걸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하면 이 원통, 이 작은 원통, 이거 가우스 폐곡면이죠. 이 원통의 폐곡면에서는 대칭성에 의해서 전기장의 세기가 다 같고 전기장의 방향은 면의 수직인 방향이죠. 그래서 아까 그 조건 만족합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양쪽 끝에서는 면의 방향은 위쪽, 오른쪽, 왼쪽인데 전기장의 방향은 위아래 방향이니까 여기는 바로 E도 DS가 0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만 계산하면 되냐면 옆에 겉면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선속을 구할 때 이렇게 가우스 폐곡면을 정했으면 총선속을 이게 총선속인데 뭐만 구하면 되냐면 옆면만 구하면 되죠. 옆면은 이 DS가 되고 이 E가 이게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R이 변하더라도 R이 같으면 상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이 앞으로 빠져나오면 이 옆면에 대해서 DS를 더한 건 바로 뭐가 되냐면 옆면의 넓이가 되겠어요. 그 옆면의 넓이가 무엇이 됩니까? 단면의 넓이 곱하기 원통의 길이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2πrL. 다시 말하면 이 옆면의 넓이는 2πrL이 되고, 그래서 총 선속은 양쪽 끝은 선속이 0이니까 총 선속은 2πrL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짜 전하 구할 차례입니다. 알짜 전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전하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요 로 dv를 구하면 되는데, 로가 상수니까 로가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요거의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 L 이렇게 되죠. 그래서 Q를 바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것 같으면, 자, 파이 2는 총 선속은 입실론 제로분의 Q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전기장이 이렇게 되고, 이런 전기장은 어떻습니까? 이 원통 내부에서는 반지름에 비례해서 전기장이 점점 세지죠. 그래서 원통 내부에서는 반지름에 비례하는 그런 전기장이 생긴다.
그럼 원통 외부에서는 어떻게 될까? 원통 외부에서 다시 말하면 라지 R보다 R이 더 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가우스 페오면을 어떻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바깥으로. 이때는 총 손속은 어떻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반지름이 R보다 더 크지만 그것도 옆면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 옆면 계산했더니 계산한 게 뭐가 돼요? 총 손속은 2파이 RL E 이렇게 됐죠. R자 전환은 어떻게 되냐? R자 전환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로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로에다가 파이 라지 R 제곱 R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 로에다가 파이 라지 R 제곱 R 한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선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밀도 람다하고 같다고 놓을 수가 있고 람다 L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상수죠. 아까 내부에서는 이게 상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는 R자 전화가 상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가우스 법칙이 어떻습니까? 적용할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2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구해지는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원통이 아니라 그냥 무한히 긴 선전하고 선전하의 람다하고 똑같습니다. 그 선전하가 만드는 전기장과 똑같은 그런 전기장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문제는 뭐만 다릅니까? 우리 문제는 아까 우리가 푼 원통은 원통 내부에서 전하 밀도가 균일하게 일정했는데 이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R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R이 이 A 반지름보다 작은 경우와 큰 경우 전기장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먼저 원통 내부에서 R이 A보다 작을 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가우스 페우면 이때도 요 안에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총 선속은 우리 바로 옆면의 넓이 하면 되니까 2파이 R L, 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통 대칭이 있을 때는 항상 원통을 가우스 페우면으로 하면 그러면 총 선속은 2파이 R, L 까지가 이제 넓이고 옆면의 넓이고 거기다 전기장 2를 곱한 E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E는 요 자체는 R이 같으면 안 변하는 거죠. ER은. 그리고 R자 전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R자 전환은 그냥 전하 밀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적분해야 되겠죠. 전하 밀도는 알파 R 제곱이고 이거 이제 적분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이 내부를 하니까 내부에서 조그만 원통 껍질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고 두께가 DR이고 길이가 L인 그런 원통 껍질을 생각하면 그 부피 요소는 DV는 바로 뭐가 돼요? 2파이 R 이거는 원의 둘레가 되죠. 원의 둘레하고 거기다 dr 곱하면 그 원통 껍질의 단면의 넓이가 됩니다. 2파이 r dr 거기다가 높이 곱하면 L 곱하면 이게 바로 부피가 되죠. 그래서 이 부피에다가 뭘 곱합니까? 로를 곱하면 밀도를 곱하면 밀도에다가 dv를 곱하면 이게 바로 dq 저 원통 껍질에 들어있는 작은 부분의 전하가 되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알파 R 제곱이 로고 그 다음에 2파이 RL DR 요 두 개를 곱하는 것인데 다른 건 상수 앞으로 다 빼고 나서 R만 뽑으면 R 3승 DR 이렇게 되죠.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겠어요? R까지 적분하는 거죠. 반지름이 R이니까. 그래서 요 적분하는 거는 2파이 알파 L 요 상수는 앞으로 빼고 제로에서 R까지 R 3승 DR을 적분한 것인데 R 3승 적분하면 4분의 R 4승이니까 제로에서 R 하면 뭐가 나옵니까? 네, 2분의 파이 알파 L R 4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가우스 법칙 적용할 것 같으면 총 선속 자리하고 Q R자 전하 자리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전기장 원통 내부에서 전기장이 나오는데 이번에 보니까 원통 내부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됩니까? R의 3승에 비례하죠. 아까 균일한 경우에는 R의 비례해서 커졌습니다. 근데 그 전하 밀도가 R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면 그러면 전기장은 R의 3승에 비례해서 커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냐? 외부에서는 아까하고 똑같죠. 저 바깥에다가 가우스 페오면을 정하면 총선속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R자 전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R자 전환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하 밀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전하 밀도 요걸 어떻게 하면 돼요? 적분할 때 어디까지 적분합니까? 반지름까지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구한 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R 대신에 A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파이 알파 L A의 4승 이렇게 되죠. 이게
이게 이제 요 가우스 폐우면 안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니까 우리 가우스 법칙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봤더니 R의 반비례하는, 이건 아까 두 경우나 다 똑같죠. 아까의 경우 균이란 경우도 R의 반비례했고 선전하도 R의 반비례하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깥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원통 전하 바깥에서 볼 것 같으면 요놈이 어때요? 똑같은 그런 무한히 긴 선전하나 마찬가지니까 R의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에서 물어보는 것에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R이 A보다 작을 때는 우리 가우스 폐우면을 그 안에다 이렇게 정한 다음에 여기 총 선속은 이렇게 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알짜전은 이렇게 되니까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전기장을 이렇게 떡 구했더니 R의 3승에 비례하는 전기장이 나왔고, 바깥에서는 이 원통 바깥에서는 가우스 폐우면을 이렇게 정하니까 선속은 똑같고 총 선속은 똑같고 여기 이제 알짜 전하는 저기 R4승 자리에다가 A4승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으로 가우스 법칙을 이용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리에 반비례하는 그런 전기장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번 답은 어떻습니까? B번 답은 R은 2mm일 때의 전기장의 세기를 이제 직접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 그 내부 R이 A보다 작을 때의 결과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에다가 그대로 수치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알파는 6.2 밀리쿨롱 미터 5승이고 그 다음에 R은 2.0mm죠.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밀리미터인데 계산을 할 때는 전부 다 SI 단위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텐데 여기에 입실론 제로 값을 대입을 해야 되죠. 입실론 제로 값은 우리가 뭘 하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알죠. 그게 바로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SI 단위에서. 그래서 분자 분모에다 파이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파이 저기다 쓰고 저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짜리에 9 곱하기 10의 9승을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파이 대신에 3.14 쓰고 알파 대신에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 밀리쿨롱 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R 3승 자리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3승, 그 다음에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자리에 9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전부 다 SI 단위로 집어넣었죠. 그러면 전기장은 SI 단위가 뉴턴포 쿨롱이니까 그대로 여기다 뉴턴포 쿨롱을 쓰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단위까지 전부 해서 계산하더라도 이 답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캘큘레이터로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1.402 뉴턴포 쿨롱이 나오는데 우리 이거는 저 오지선다였어요. 여기서 하나 고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걸 고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걸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통, 무한이긴 원통 내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통 대칭성이 있어서 원통의 중심 축에서 거리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이제 전하가 분포되어 있으면 그 원통 내부와 외부에서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 풀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 균일하지 않고 좀 아래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 건 그냥 똑같죠.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 적용하는 거 적어도 원통 문제, 원통 무한이긴 원통의 전하 분포되어 있을 때는 우리 이제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1번째 문제풀이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또 다른 문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